해주시고 우리 위너스에서 정말 모범을 보여주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멋진 삶을 내신 우리 크라운 이준호 이사님이신데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네, 정말 이 사업이 얼마나 비범한 일인지 여러분 좋은 어떤 축복의 알곡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감히 소개시켜드립니다. 크라운 이준호 이사님 모시기에 큰 박수 주세요. 네, 야, 제 강사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요. 네. 누가 이걸 왜 일단 제가 이렇게 들고 갈게요, 일단. 네. 참, 네, 처음입니다, 진짜. 아멘, 오늘 또 역사에 또, 기억에 또 오래 또 남는 또 그 추억을 또 만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주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를 볼 나이는 넘어섰어요. 너무 덥죠? 네, 진짜 뭐 살인적인 더위 뭐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런 더위가 진짜 찜통더위, 살인적인 더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제 너무 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자리에 피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나름 또 괜찮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간 잘 지키는 강사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좀 편안한 마음 잡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마음의 문을 탁 여시고 한번 좀 같이 아멘이란 무엇인가 있어가지고 항해를 한번 좀 같이 떠나볼까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사업자분들 우리 7, 8월달 굉장히 중요한 달이지 않습니까? 네, 회계연도를 이제 목전에 두고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 우리 7, 8월달 남았는데 또 오늘 또 이 자리가 또 내 마음을 또 이렇게 딱 다시 잡는 그런 자리였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모이시니까는 제가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좀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안 드네요. 생각보다. 네, 여러분들도 좀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이 갑자기 막 바뀌는데 오늘 막 풀로 막 사업 설명을 다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좀 소통도 좀 하고 이런 여름 더우니까 아메이 가지고서 이 비전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김재동이 돼서 이렇게 유재석이 돼서 서로 같이 유퀴즈 하듯이 그런 내용들도 괜찮지 않을까 즉흥적인 생각이 좀 들었네요. 꽉 찼으면은 풀사업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런 느낌은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 동영상 지워버리고요. 네. 빨리빨리 넘어가서 재밌는 얘기 위주로 해가지고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격동기를 겪었던 대한민국 50대 늙기엔 너무 제가 이제 50대 이제 초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메이와 함께한 21년의 세월이 진짜 어제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 라떼 얘기하면 사실 조금 지루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라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막 저희들 진짜 제 자리는 여기 날바닥이었거든요. 완전히 헝그리 정신이 막 진짜 막 강요될 때 그럴 때 아메이 비즈니스가 사실은 요즘 아메이 비즈니스를 전개하시는 분들한테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 되는 시기니까 그때 좀 헝그리 정신을 좀 살려가지고 원래 이렇습니까 조명이? 네, 좀 켜주세요. 네. 우리 홈미팅 하듯이 할 거니까. 네. 그런 시절을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격동의 시대를 보낸 50대 한번 볼까요, 동영상? 대한민국 50대 늙기엔 너무 70년에 불만나 잘 기르자 그래서 신생과 100만 명 이때는 클럽TV 나오기 전이죠. 이제 클럽TV가 나왔죠. 애들이 먼저 오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뭐 반장이나 오정방 오빠 아세요? 애들은 줄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서요 줄을 안 세워놓은
저는 교복을 안 입고 다니는 세대거든요. 바쁘정도에서 야, 오렌지적 낑깡족해서 정말 많았죠. 싶은 대로 입는 걸로. 어디 가면 눈에 띄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제 대학 다닐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선택자 아이들은 오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IMF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정리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MF의 직격탄을 맞았던 저희들이었고요. IMF 사태로 대량 감원을 해야 할 형편이어서 새로 채용할 수 없었고 이번 금융불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도 굉장히 저희들을 많이 흔들었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죠. 자영업을 하고 있었던 저희 주변의 지인들 정말 많이 힘들었죠. 이 게임 세대가 870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한국절벽에 완전히 갇힌 저희 주변 지인들, 친구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21년 전에도 똑같은 그래프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보는 걸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봐서는 앞으로도 아마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후 준비 되어 계십니까? 은퇴 후에도 60대 절반이 일을 한다. 파산자 4명 중에 1명은 노인이다. 그런데 누구나 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 바꾸고 싶으면은 이 세 가지를 달리 해야 된다라고 제가 딱 2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들었거든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이 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시간 달리 써야 돼요. 내가 편한 시간 써가지고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환경 어때요? 좀 불편한 환경이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조금 새롭고 불편한 환경을 통해 가지고서 인생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로운 사람 만나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친한 친구 만나고 싶잖아요. 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보고. 네. 새로운 사람을 자주 만나야지 인생이 바뀐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잘 사는지. 그죠? 네. 그 정답을 알고 계시면은 선생님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부자로 살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학력고사 시대 때도 저는 못 배웠고 예비고사, 본고사 치렀던 우리 선배님들도 아마 학교에서 그런 내용들은 못 배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야지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 얻어가지고 네 인생이 핀다.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기회의 신 카를로스. 기회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놓치고 어떤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예, 한 주에 14,350원이 금처럼 같이 쏟아. 92년도에 제 대학 다닐 때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놨으면 저희 아버님이 돈은 남을 흘려서 벌어야지. 이까지 종이조리가 뭔 돈이 오른다고. 참, 너 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SKC텔레콤이라고 알지? SK가 이렇게 클 줄 몰랐죠. 우리 모두 다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금성이 좋았잖아요. 금성이. 공중전화가 지쳐. 현대도 좋았고. 삐삐에다가 CD폰이 있는데 그 벽돌만한 걸 누가 들고 다니냐? CT폰 기억나십니까? 들어. 삐삐. CT폰 잘 모르더라고요. 공중전화 옆에서만 터지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좀 듣지? 네이버는 아니야? 인터넷이 없어지면 못 사는 세상이 와야. 야호도 있고 나이코스도 있는데 그것이 야후 아세요? 카카오톡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몰레 퍼시픽이라고 2차전이라고 60차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인생에서. 지금 마지막 기회가 나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때 살 걸 한 주라도 살 걸 껄껄 우는 껄무새가 되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놓치지 말자. 네, 오늘입니다. 그 기회가.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전의 열정을 그대로 다 찾은 느낌인데 정말 확실하거든요. 요즘 아메이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했던 아메이 비즈니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의 아메이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그 이유에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옛날에 그 뜨거운 열정을 또 다시 또 찾게 됐고 확신을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21년 전에 대안이 필요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중국어 학원을 완전히 말아먹었거든요.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 뭐 저희 여동생 모든 돈들이 다 들어갔었는데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중국어 학원 전국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 제목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제목 한번 보세요. 저기 이 어떻게 포인트가 안 나오네. 대전의 자존심,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창피한 일이죠. 그냥 완전히 말아먹었죠, 사실. 뭐 저희 어머님은 저만 보면 그냥 우셨어요. 이렇게. 우리 여동생은 저 때문에 자기 남자친구 자취방으로 시집 갔거든요. 저한테 모든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정말 저도 정말 참 잘 될 줄 알고 시작했던 저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길을 겪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대전에서 중국어 학원 했을 때 대전에 중국어 전문 학원만 5군데가 있었어요. 중국어의 붐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앞질렀고 뭐 9급 시험에 뭐 중국어를 넣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국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막 전개될 때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이 중국어 바람의 북론을 타고 저도 했었는데 5개였던 중국어 학원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언젠가는 사실은 망해야지만이 되는 사실은 그런 좀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 그 아메이 비즈니스를 누가 가지고 왔냐면은 대전에서 제일 오래된 중국어 학원을 경영했던 선배가 가지고 왔어요. KCC 중국어 학원이라고. 그 선배가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현실 점검한답시고 뭐라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냐면은 21년 전 얘기예요. 이제 온라인 강의가 대세가 될 거야. 하나도 안 들렸어요. 온라인 강의 누가 하냐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뭐 막 대박이 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어 학원이 뭐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저한테 괜히 와서 아메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와서 초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 당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온라인 강의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선배가 이야기했던 게 맞았던 거죠. 그리고서 그 선배가 한 번만 가보자 해서 견인대에서 왔던 장소가 이런 장소예요. 오늘 견인대 오신 분들 계시죠? 하도 부탁하길래 아이고 그래 뭐 한 번은 내가 그 소원 들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와가지고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 한 2-3번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수입의 속성이에요. 사실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여러 각도로 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완전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돈이 워낙 급했기 때문에 뭐 여행도 아니었고 좋은 제품도 아니었고 돈이었는데 이 돈의 속성이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자산, 연금, 인쇄성 소득으로 나온다라고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왔을 때도 2번, 3번 왔을 때도 지금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번 나온 돈, 즉 월 100만 원이 됐던 월 1000만 원이 됐던 그 돈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나오다가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연금처럼 나온다는 얘기가 저를 참 못 믿게 만들었거든요. 아메한다고 공무원 되는 거 아닌데 내 주변에 아메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은데 돈 안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자꾸만 연금처럼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치웠으면은 지금의 이준호가 없을 텐데 그 당시에 안티 사이트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었어요. 아메이 뭐 다단계 피라미드를 해쳐라 파헤쳐라부터 해가지고 정말 안티 사이트가 많았는데 그 안티 사이트에 제가 가입을 하게 돼요. 와가지고서 원래는 1도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지? 왜 망하지? 이게 궁금하게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를 계속 찾아보고 좋다라고 하는 블로그도 꽤 있었거든요. 이것저것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제가 점점 어쩌면은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스폰서한테 선포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와이프도 굉장히 반대를 했고 와이프도 한몫했죠. 우리 심하영 리더가. 이제 하다 이제 뭐 그런 것까지 하냐고 저한테 엄청 핀잔을 주고 막 정말 짜증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기가 발동이 돼가지고서 당신 보고 하라는 거 아니다 말리지나 말아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아메이를 했던 것 같아요. 잘했죠? 네. 그 우리 심하영 리더를 이런 자리에 또 초대한 것도 정말 우리 심하영 리더 그 CD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남편은 엄청난 큰 자석이었다. 나 같은 클립 따위는 반대가 안 됐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워낙 강하게 아메이를 막 밀어붙이니까 이런 자리에 초대를 막 제가 세게 할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와라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계기를 우리 심하영 리더가 만들어줬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큰애가 아주 어린 애였었는데 둘째는 뱃속에 있었고 얘 이제 목욕하고 샤워하고 뭐 이거 로션 같은 거를 바르러준다고 백화점에서 4종 세트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내 슈퍼에도 있었거든요. 그 사가지고 온 그 새 거를 화장실 변기에다 제가 짜서 전부 다 버렸어요. 대단하죠 사실은. 그죠? 네. 또라이죠 또라이. 완전 그때 미쳐있었거든요. 그거 쓰레기통에다 그거 다 버리면서 막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네. 엄청 버리고서 싸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학원에서 잠을 자고 외박한 거죠. 둘째 날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좀 반성이 좀 빠른 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과가 되게 빨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바님도 훨씬 더 약오를 해요. 사과 빨리 하는 편이긴 한데 하루 제가 지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거의 반 무릎을 꿇고 진짜 무릎을 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그러면서 제가 한 번만 좀 가달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 도대체 무엇인지 한 번만 와서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희망리도 초대했던 게 기억나네요. 싹 초대했는데 혼자 오기 창피하다고 우리 처제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처제가 그때 농업기반공사 막 입사했을 때 너무 피곤하잖아요 신입사원들. 근데 우리 처제가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처제는 그냥 우리 희망리도 손에 이끌려가지고서 온 거죠. 제가 앞자리에 딱 두 번째 자리 딱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처제가 오자마자 강의가 시작하자마자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강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얘 잘 온 거예요. 근데 더 창피한 건 우리 와이프였어요. 여름철이었는데 슬리퍼 비슷한 거 신고 왔어요. 슬리퍼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뒤에 끈이 없는 거 있잖아요. 걸을 때 따닥따닥 이렇게 소리가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서 껌을 씹고서 다리를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 그러면서 딱딱딱딱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뒤에 앉았는데 내가 결심했어. 다시는 안 데리고 온다. 창피하다. 내 사업체에서 이게 뭔 난리냐 이게. 그렇게 초대했던 우리 심하영 리더의 그때 기억이 있어요. 여하튼 저는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저한테 완전히 강력하게 이 사업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한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더블엑스하고 아세로라시였어요. 너무 그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요. 너무 잘 받았던 거야. 전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장 속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 기가 막힌 합을 맞췄던 거예요. 대사체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내 몸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게 만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국제사업이었어요. 요즘 국제사업 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행이었어요.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국제사업 팀이 있었어요. 대면 중국 학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을 이런 자리에 엄청 초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카페 까오싱이라고 있는데 까오싱에 제가 고문을 받고 있었거든요. 대전에 오는 중국 유학생들을 계속 초대해가지고 중국어로 사업 설명해가지고 이 사람네들 어차피 4년 뒤, 3년 뒤에 중국 가야 되니까 다 내 네트워크로 거는 거예요. 선진아메이로 이런 데서 다 보여주고 대박이죠. 이게 대박이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플랜이 제가 말씀드렸던 플랜이 중국 국제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쇼킹했던 플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명이 중국 국제 사업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이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15% 할 때 SP 막 가고 이럴 때 제가 원래 아메이를 살살 하려고 했었거든요. 살살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와이프도 반대를 하지, 제품 끝내주지, 국제 사업에 대한 비전이 이만큼 커지지. 이러니까 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일, 어떤 거냐면은 자산이 많아야지 부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임시소득, 이게 노동소득, 1차 소득이 아니라 이 자산소득이 많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득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못 나누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근로소득이 뭐가 근로소득입니까? 월급, 자영업, 아르바이트, 나머지가 자산소득인데
아메이가 자산, 연금, 인세소득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물건 팔고 사람 끌어들여야지만이 되는 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2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어떻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냐면은 물건 팔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찝쩍찝쩍 하다가 이러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메이는 뭐를 구축해야 되냐면은 자산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산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아메이 자산 뭐를 구축하느냐, 그게 구축이 돼야지 자산, 연금, 인세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이 자산 이겁니다. 조금 이따가도 아니래요. 바로 다음 장이네. 네. 아메이 하는 건 뭐예요? 사업자를 만드는 게 아메이 사업 하는 거예요. 소비자 만드는 게 아메이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는요, 제품만 쓰는 사람들이 소비자지 않습니까? 이 아메이의 자산, 이 많은 자산들, 나의 노하우, 이 시스템, 이런 자산들이 안전하냐 이거예요. 불안전한 자산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아파트 값이 막 뛰었다가 내려가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럼 아메이 자산이 안전하냐 이거예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그럼 자, 사업자. 자, 사업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회사가 중요해요. 왜? 자산이라고 하면은 회사가 망하지 말아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메이 창업 이념, 기업 이념이 이렇습니다. 아메이 저기 뒤에 계시는 저 두 분이 아메이를 만드신 분이고, 이 앞에 계시는 두 분이 2세 경영자고, 현재는 이 3세가 아니라 3세 경영도 하지만은 이 마이클 레슨이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서 하고 계세요. 이분이 아메이 입사한 지가 이분의 인생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왜냐면은 대학 다닐 때 인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니까. 이분의 절친이 누구냐면은 존 파커, 우리 이제 영업 총괄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절친 둘이서 그냥 30년 넘도록 40년 넘도록 이 비즈니스에 헌신하셨던 분들이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한국 아메이는 신은자 사장님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이분도 너무 이력이 대단하죠. 마케팅 전문가고요, 제품 개발 전문가예요. 너무 잘해가지고서 말레이시아에 가지고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서 활동을 하시다가 코로나와 함께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신 분이세요. 완전 초전문가. 어떤 전문가냐면은 제품을 개발하고 이걸 확대시키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못 보여줍니다. 회사 안전하냐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겼다 없어지는 회사가 너무 많거든요. 한국에 지금 현재 아메와 같은 직접 판매, 특수 판매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가 122개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메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몇 개 되십니까? 제 10개도 안 되실걸요? 좀 특이한 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특이한 거, 뭐 유니시티는 알 것 같고, 뉴스킨, 허벌라이프 이런 거는 아실 것 같고, 뭐 요즘 생긴 뭐 특이한 거 뭐 있습니까? 네? PM도 많이들 아실 것 같고, 네? 뭐 많이 생기죠, 그죠?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네. 매출이 100억, 200억,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즐비한 거예요. 네. 그런 회사하고 어떻게 아메이하고 비교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요, 내일 없어지고 내일 철수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메이의 자산은 뭐냐면은 회사가 없어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줘야지 내 자산인 소비자 사업자가 보장이 되는데, 돈 빨리 됩니다, 우리는 두 줄입니다, 우리는 주급으로 드립니다, 별의 말로 다 꼬시는 122개 회사 중에 진짜 95%, 98%들은 내일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다단계가 그렇지 뭐 한번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뿐이 없다라는 거죠.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냐, 이런 회사 못 보여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본사 전경이에요. 제1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50가지의 제품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다른 데는요, OEM, ODM 생산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애터미라고 찍어서 납품 받는 곳이, 유통하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내가 책임지는 회사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직접 판매 회사가 이렇게 많은데 1등 자리를 아메이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2등하고 1등하고 격차도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우리나라에서도 1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한국의 직접 판매 업계 동향이 122개사가 있고 총 매출액이 5조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약 한 10년 동안 5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는 업계라는 거죠. 회원수가
10,000명입니다. 예. 경기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수당,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아왔던 사람들이 125만 명이에요. 대전 인구만큼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작은 시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에 진출이 되어 있고 한 나라에서도 실패한 적이 없다. 아메이 자산 첫 번째, 사업자는 뭐가 중요하냐? 회사가 중요한데 회사 믿어 볼 만하다. 소비자는 뭐가 중요하냐? 소비자 뭐가 중요해요? 제품이 당연히 중요하죠. 예, 소비자는 사업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품만 좋으면 땡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어떤 제품들이 있고 이 제품을 내가 쓸만한 제품이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다른 다단계 네트워크 하다가 그 다단계 네트워크를 안 하는 순간 그 제품을 안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럼 아메이 제품 써요 안 써요?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그냥 아메이는 구전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서 제품을 전달하는 제품에 입이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이 있느냐? 첫 번째, 뉴트릴라이트예요. 비타민, 유산균, 단백질. 이게 많을 때는 매출액의 1조 3천억 중에서 5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는 그냥 비타민, 유산균, 그리고 단백질 만들어내는 건강 보조식품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딱 틀린 말은 아닌 듯해요. 엄청 많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판매 1위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 두 번째, 화장품입니다. 두 번째로 매출액이 좋은 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광고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바람이 만든 화장품 이렇게 광고했거든요. 여기서 바람이 어떻게 화장품을 만드냐. 아메이 화장품 공장의 모든 전력은 풍력 발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만든 화장품. 너무 좀 신박한 광고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요, 저 처음 아메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걸 TV 광고로 했거든요. 아티스트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엄청 광고 많이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많이 붙어 있었고 뉴트라이트 광고도 했었고. 어떻게 광고했냐면은 9시 뉴스 바로 전에 아티스트리 나오면서 랑콤, 크리니크, 에스로더, 아메이, 시세이도 해서 전 세계 5대 명품 해가지고 자막으로 찍어서 광고를 했어요. 야, 그게 거짓말이면요, 한국 화장품, 콜마,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서 난리 날걸요. 아메이 광고 허위로 한다고, 과대 광고 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5대 명품에 들어가는 스킨케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리. 이 두 개가 아메이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하면은 세제, 치약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선진국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후진국으로 갈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애국심 빼고 얘기해도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건강과 미용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니면은 점점 관심을 안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홈테크, 이 정수기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처음 아메이 비즈니스를 딱 하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어떤 정수기가 있었냐면은 사각형 살색으로 된 정수기가 있었어요. UV 램프 따로 넣어야 돼요. 필터 따로 넣어야 되고. 야, 이 정수기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참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너무너무 좀 불편한 정수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름철에 틀어도 미지근한 물이 나와. 초반에. 왜냐면 UV 램프가 24시간 켜져 있기 때문에 UV 램프 때문에 열이 계속 데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져야지 상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직수 방식 좋긴 한데 그 미지근한 뜨뜻한 물을 초반에 버리지도 못하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정수기 강의 때 그 미지근한 물 활용법까지도 같이 했었어요. 맞죠? 이용수님들. 그래가지고 이거 쌀을 씻거라, 쌀뜨 물을 어떻게 써라, 뭐 피부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아메를 본격적으로 탁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이스프링이라는 정수기가 나오고 그게 다시 요번에 새롭게 바뀌어진 겁니다. 또 바뀌어질 수 있겠죠. 너무 비전 있지 않나요? 저는요 옛날에 WX가 지금 WX가 아니다라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정수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냐, 똑같은 제품들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각 나라마다도 다 달라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진짜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미국 본사 가면은요 우리나라에 세탁기 다 있고 각 브랜드마다 우리나라의 물 종류를 다 가지고서 실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맞는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WX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 각국이 다 달라요. 왜? 다 다르니까. 환경도 전부 다 다르고 우리가 전부 다 다르게 인종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청정기 전 세계 1등이에요.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 저 두 개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우리 근데 2,000가지 중에 2가지라는 거죠. 이야, 이 냄비.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리비전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316ti. 미국은 내년서부터 나온답니다. 미국 거 봤는데 손잡이가 너무 길어가지고서 너무 불편해. 우리 이렇게 두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너무 좋게끔 나오지 않습니까? 예. 미국 사람들 힘이 좋아서 그럴까 봐. 한 손으로 막 번쩍번쩍 들고 막 이러시나 봐.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아메 취향 이번에 바뀌면서 뭐 아이들까지도 좀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참 제가 이거 좋아했는데 이거 단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너무 좋죠. 아우 너무 좋죠. 네. 이 심하영 잘 몰라요. 제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이제 DC들아 좋은 건 제가 전부 다 너무 잘 알죠. 네. 빨래도 그렇고, 청소 뭐 제가 다 하니까. 네. 이런 인증 마크들 좀 다 가지고 있고. L400이라고 하는 탈모 예방이 아니라 진짜 머리가 나요. 너무 신기하죠. 네. 또 25상태라 해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 사실은 좋다 아메이 하니까 좋다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좋아. 아메이가 좋지 않으면은 전 세계에 이렇게 오랜 시간 성장할 수도 없어요.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제품이 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지사님. 정수기요? 정수기가 왜 좋아요? PV가 많아서 좋아. 사업 얼마나 하셨어요, 리더님? 올해 4월 달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올해 4월 달에 하셨는데 정수기가 좋다. 그래, 박수 한번. 사실은 정수기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예, 모든 거에 전부 다 기본이기 때문에 저도 정수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전서부터 저는 정수기 강의할 때 정수기를 탱크라고 하거든요. 아미 탱크. 이 전략 자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탱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수기 말고 또 좋아하는 또 아이템이 있으신 분? L400. L400 어떻게 효과 보신 분 계세요 주변에? 본인이 앞머리 엄청 많이 잔머리 많이 나오셨네. 좋아요. 진짜 좋지 않습니까? 예. L300을 개발하시는 개발팀이 저희 나라 사람이에요. 조혜 이사님이라고 글로벌 소속이기는 한데 또 더마 아키텍트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런 디바이스 기계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너무 발전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태리를 갔다 왔는데 이태리에 그 가이드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서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그 가이드한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태리 유적도 보고 이태리에서 사야 될 게 뭔지 선물 뭐 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 그럼 궁금한 거. 이태리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뭐 사는지 뭘 신기해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태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면 뭘 제일 신기해요? 그랬더니 뜻밖의 답을 하더라고요. 100이면 100 전부 다 간판을 신기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유럽 어딜 가도 우리나라 같은 화려한 간판은 없는 거예요. 레온 사인 막 깜빡깜빡거리고 각양각색의 모양을 다 해가지고 너무 신기한데 처음에 오면은. 그럼 니네 뭐 사갖고 가? 그랬더니 전부 다 화장품 디바이스 기계 사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이게 K-뷰티가 지금 완전히 싹쓸이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을.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만들고 또 잘하고 있는 분야이구나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좋아하시는 아이템들이 전부 다 있으실 텐데
아메이가 저는 그걸로 시작이 됐다라고 시작하거든요. 마음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아메이가 신이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신이 만드는 회사 100이면 100, 1에서부터 100까지가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럼 뭐 지금 앉아 계신 의자 마음에 듭니까? 저 엄마 마음에 듭니까? 제품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메이의 사랑은 정말 진하게 나한테 왔던 그 경험, 좋아했던 제품, 정말 나에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나의 스폰서. 난 더운 날씨에 나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들 모이는 것도 싫고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이런 제품 권하는 것도 싫고 나하고 딱 맞지 않아. 그런데 언니 때문에 내가 진짜 알아본다. 그 권사님 나한테 오셨던 그 따뜻함 그거 하나. 아이고 아멘 나 전부 다 이건 좀 비싸 보이고 저건 나한테 필요도 없고 다 그런데 이 엘사벳 이 정수기 하나 그거는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내가 권할 수 있다. 내 머리가 안 났으면 몰라. 내 잔머리 봐 이거. 내 이거는 내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 내 정수기 공부 안 해봤으면 몰라. 다른 거는 차치하고 난 이것 때문에 아메이에 이런 진짜 아메이 제품이 하나가 진짜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너무 신기해요. 그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서 그 다음 제품이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애용하라고 하잖아요.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즘에 완전 빠져있는 제품 저는 엔자임 바이옴 진짜 완전히 너무너무 저는 원래 엔자임 바이옴이 저한테 먹을 때도 안 먹을 때도 소화가 너무 잘 됐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반응군인 거죠. 그죠? 그런데 내 주변에 너무 소화 불량으로 우리 어머니, 우리 외가 식구들 전부 다 난리도 아니죠 사실은. 뭐 조금만 드시면 취하고 우리 외삼촌 별명이 방구쟁인데요. 평생 방구만 끼고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제가 내일 만나거든요. 엔자임 바이옴 갖다 드리고 본인은 농담이 있겠지만서도 팬티를 한 달을 못 입는다고 했어요. 사가서. 그 정도로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한 그 속을 엔자임 바이옴으로 잡아버렸잖아요. 우리 외삼촌의 자녀들, 내 이제 사촌들이죠. 이종 사촌들 둘 다 의사예요. 한의사인데도 지네 아빠 병 못 고쳤거든요. 엔자임 바이옴이 잡고. 저는요 이런 경험을 내가 직접 경험도 그렇지만은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메이 제품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저 경험하기 전이거든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2000년도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2000년도 1월 13일 날 신문이에요. 매일경제신문. 뭐라고 나왔어요? 아메이 LG 정유와 주요 상품권 판매 제휴. 아메이에 주유소가 들어왔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죠. LG 정유. 옛날에 따지면 이제 호남정유죠. 2등이 어디예요? 현대오일뱅크. 1등이 SK. 그 당시에도 SK, 현대, LG였는데 아메이와 조인 되자마자 한 달 만에 LG가 1등으로 올라갔잖아요. 매출. 기가 막히죠. 우리 회원들이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전부 다 이걸로 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했던 게 대구에서 이 주유 상품권을 가지고서 대구 가면 섬유공장이 많잖아요. 괜찮아요. 섬유공장 많잖아요. 섬유공장 담당자가 이거를 가지고서 막 루비 가고 막 계속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안 떼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죠?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런 거 다시 또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그죠? 이런 거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5명이면 아무 소용 없겠지. 저같이 이렇게 꽤 있으면은 야 진짜 뭐 라면 반 박스만 나가도 진짜 몇 트럭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산이죠.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톰 아키텍트 이게 이제 9월달 출시인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열기가 그룹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 위너스가 제일 뜨겁고요. 그렇지 않은 그룹들도 있나 봐요. 경기가 어려워서 이 비싸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사용을 해보면은 비싼 게 아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거는 2가지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있다 알게 되거든요.
야, 이거 다 이게 좀 체험해 보신 분, 나는 딱 느꼈을 때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 앞에 계시니까 나 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거 하나는 내 진짜 아키텍트 이건 진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피부톤이 되게 맑아지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 다음 날 다 알아보시는 얼굴에 뭐 했지 이거를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대박. 대박. 근데 원래 피부톤이 좋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밝으신 편이신데 진짜 아키텍트요 진짜 효과 보는 분들은요 한 번 두 번만으로도 이게 딱 붙어버려요. 이게 너무 오버하는데 진짜로 그래요. 우리 파트너 중에 다이아몬드인데 경도현이더라고. 그 친구가 서바리하고 울세라 계속 하고 다녔던 친구예요 원래. 근데 그거 끊고 이제는 아메이 걸로 했는데 이쪽 팔자주름이 지워지고 한쪽만 했더니 이쪽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파트너들이 다 본 거예요. 이쪽 우리 경도현이도 파트너가 여기 안 계시구나. 강의를 금방 자기가 대본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 난사도 이건 사야 된다고. 여성분들이 이뻐지고 싶은 젊어지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 막 이 거상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이거 하나면 됩니다. 네. 이게 너무 대단한 게 이게 우리 임상을 했는데 어떻게 100%가 나오냐고요.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뉴트라이트도 하고 아티스트리도 하잖아요. 근데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한테 해보서 이 중에서 몇 명이 좋다.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된다. 이걸 이제는 좋게끔 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좋은 환경에서 해보고 사람 바꿔서도 해보고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보도 자료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전부 다 개선 효과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안 해요? 그죠? 더 대박은 마이 웰리스 랩이에요. 마이 웰리스 랩. 이게 진짜 이제 한국 아메이를 이끌게 되실 거예요. 하도 좋으니까 존댓말이 나오네. 이게 이제 10월달 출시거든요. 10월달 출시예요. 근데 이제 10월달은 플래티늄들이 먼저 이제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일반 출시가 1월달에 될 겁니다. 이 마이 웰리스 랩은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왜냐면은 앞으로 한국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10년을 이끌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제품을 전달하는데, 특히 건강 보조식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요? 주먹구구식 느낌 내지는 약간 좀 비전문가 야매 느낌 뭐 이런까지도 사실은. 네. 왜냐면은 언니 눈이 안 좋아? 눈 안 좋은 거 이거 드셔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언니 디톡스 한번 해야 되겠다. 디톡스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더 했어요. 예전에 저희 다이아몬드 갈 때는 막 홍채도 보게 됐어요. 저희 의사처럼 홍채겹 들고 다니면서. 시바윤이도 잘 봤죠. 네. 위하순에 이거 드셔야 되겠네. 딱 소분해가지고 저희들이 드리고 300만 원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각탄기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전문적인 느낌으로 갈 수뿐이 없는 것이 내 건강을 체크하는데 내 건강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병원에서 받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보건소나 내가 종합검진을 받게 되면 2년 동안 자료가 남죠. 거기에서 뭐를 뽑아내냐면은 첫 번째는 산화, 활성산소 포화도, 두 번째는 대사질환, 우리 성인병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대사질환들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심혈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육의 밸런스, 근육의 양, 이거를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홍채경으로 보거나 아이고 안색이 안 좋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두 가지를 넣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병원에서 받아온 산화 근육 대사를 넣게 됩니다. 두 번째를 뭘 넣냐면은, 두 번째가 우리가 문진을 통해 가지고 식사
어떤 거 드세요? 식사량은 어떻습니까? 수면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운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를 마이 웰니스 랩 사이트에다가 딱 넣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노화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아마 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또 직관성이 좋게끔. 그래서 근육 밸런스, 노화 억제 지수, 만성 질환 억제 지수, 당신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당신이 당신 나이보다 이렇게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당신이 지금 눈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눈에 좋은 제품을 달라고 했는데, 눈 보세요. 눈은요 노란색 아주 좋습니다. 현재 어디가 안 좋냐면은 간이 빨간색이에요. 신호등이 뜨는 거예요. 간이 빨간색이라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았던 겁니다. 언니, 눈에 좋은 걸 먹을 게 아니라 일단은 이 간에 좋은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나랑 같이 운동하고 식사량 조절하고 잠 잘 주무실 수 있는, 주무시기 전에 제발 좀 휴대폰 좀 하지 마세요. 잘 잘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서 3개월 뒤에 다시 보건소 가가지고 혈액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내가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이분과 함께 건강보조식품을 넣기 시작을 해서 3개월 동안 관리, 6개월 동안 관리 이후에 얼마만큼 변화되는지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초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BO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플래티늄부터 먼저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집 주변에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가서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왜 25,000원, 2만원, 뭐 15,000원 각 지역마다 다 다른지 받아와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플래티늄들이 먼저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로우핀들이랑 같이 일반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소비자들에게. 제가 왜 이 얘기가 너무 한국 아메이를 10년, 글로벌 아메이를 10년 이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지요셉 대표가 권오란 교수님이 만든 이 로그민을 사버렸어요. 인수합병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마이랩과 마이웰니스랩이 처음부터 결합이 돼버렸어요. 얼마 주고 샀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권오란 교수 팀이 가지고 있는 동의보감 프로젝트 17억 데이터를 돈 주고 사버린 거죠. 데이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어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우리가 지금 모아 있는 게 10만 건이 넘거든요. 이런 빅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일 지요셉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사 마시고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게스트로 모셨을 때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리더님,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리더님 대장 안에 용종이 몇 개 있는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병 검사만 통해 가지고 용종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몇 %다라는 것까지도 현재 기술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발표하는 순간, 알려주는 순간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장사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데이터, 그런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바이옴 대부격인 HM파마예요. 이 회사예요. 이 회사. 지요셉 대표와 홀자페 교수님 두 분이서 공동 창업한 마이크로바이옴 HM파마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것도 참 저는 앞으로 전 세계 아메이에 큰 지대한 공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요셉 대표가. 왜냐하면 과학자문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과학자문위원 아무나 됩니까? 아니죠. 뉴트라이트 과학자문위원이 전 세계 각 나라에 전부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전부 다 연구소 내에는 전부 다 학교 교수들이에요. 일반 기업 회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뉴트라이트 곧 있으면 90주년인데 100주년 되는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기업인이 과학자문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아시겠죠? 제가 작년에 글로벌에 가가지고서 FC 모임에서 글로벌의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파이토케미컬.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서 잎사귀 색깔도 뭐 우리가 각양각색의 색깔을 먹어야 된다. 우리 지금 6가지지만 예전에 12가지까지 펼쳐가지고 보고 그랬죠. 파이토케미컬.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엑스포좀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들하고 연구해가지고서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엑스포점 연구해가지고 노화 억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원래 이게 세 번째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두 번째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앞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세상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이크로바이옴이 곧 1등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이거예요. 빌 게이츠가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첫 번째 치매 치료제, 두 번째 면역 항암제, 세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세 가지가 전기차가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AI가 아니라 저 세 가지가 세계를 바꾸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왜냐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가 화두예요. 나 전기차 안 타도 돼, 좀 걸어 다녀도 돼. 근데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누구부터? 진시황부터 지금까지. 이게 모든 고대나 중세나 지금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이요, 환자가 딱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분 10년, 20년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11년 동안 물도, 그러니까 음식을 안 드시고 코로 물 같은 것만 넣어가지고 11년을 살려냈어요. 의사가. 요양원이 아니에요.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130만 원. 비타민 같은 거 이제 넣어드릴 땐 170만 원. 지금까지. 근데 너무 참 대단한 게 의식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움직이지는 못해요. 보호사가 이쪽으로 눕혔다 저쪽으로 눕혔다 욕창 나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11년을 여러분들 얼마 산 사람도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도 그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내가 우리 외할머니 곧 100세시거든요. 제가 작년에 올해 우리 이젠 그 방구 잘 끼신 우리 외삼촌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이제 외할머니 모시고 그 집 이제 결혼식장 가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이 스카프를 몇 번을 바꿔 매시더라고. 본인한테 안 어울린다고. 우리 외할머니 93세까지 화장 안 하면 바깥에도 안 나가셨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외할머니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혼자 사셔.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시나? 아주 건강하세요. 아주 건강하세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건이면 뭐합니까? 일찍 가면은 그럼 뭐 이구지구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몰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예전에는요, 우리가 그거의 핵심, 진시황처럼 오래 사는 거의 핵심은 인간의 DNA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빠가 농구 선수, 엄마가 탁구 선수면 애들은 무조건 운동 잘한다. 왜? 좋은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DNA가 중요하다. 가족력이 암이 있어요? 유방암이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는 암 걸리기도 전에 유방 제거 수술을 해버렸어요. 왜? 가족의 DNA가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DNA를 밝혀내면은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를 밝혀낼 수 있다 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초로 다 모여가지고서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게놈 프로젝트예요. 인간의 유전자를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다 밝혀냈더니 뭐예요? 인간의 유전자 수가 DNA가 2만 개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초파리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저거 가지고서는 그 각양각색의 병들을 전부 다 해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갖다 붙인 게 뭐냐면 2000년도 초반에 엑스포좀이 갖다 붙은 거예요. 쌍둥이래도 한 사람은 중국에서 한 사람은 미국에서 자라났는데 남자 쌍둥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자라난 남자 쌍둥이는 형은 아주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데 미국에서 입양 보낸 그 동생은 일찍 죽더라. 이게 환경의 차이지 않냐 해서 환경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3년도에 기가 막힌 연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일란성 쌍둥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100% DNA가 똑같은 거예요. 100% DNA가 똑같고 일란성 쌍둥이인데 엄마가 해주는 밥 똑같이 먹고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한 사람은 엄청난 고도 비만, 한 사람은 굉장히 마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야, DNA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변들, 뚱뚱하신 분의 변 그리고 날씬하신 분의 변을
무균쥐에다가 이식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만쥐가 되고 날씬쥐가 된 거예요. 아, 장 속에 뭐가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파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된 게 12년뿐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것도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 지금 막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은 데이터예요. 많은 사람들의 변 속에서 많은 미생물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요 지금 11년째 사람들의 변을 통해 가지고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있는데 몇만 건을 모았냐면은 1조를 들여가지고 3만 건을 모은 거예요. 많이 모은 거예요. 전 세계 1등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한국이 1등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한국이요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2년 몇 개월 지났는데 지금 10만 건을 넘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의 변을 모은 거예요. 변을 모은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변을 모아가지고서 잘 보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네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지, 이분이 왜 위암에 걸렸는데 위암에 걸린 사람들의 병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위암 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안에는 어떠한 특정한 미생물이 있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연구하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한 게요, 이스라엘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은 영재 교육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도 영재반이 따로 있잖아요. 나라가 작고 전쟁도 해야 되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은 그 영재 있잖아요, 천재. 이 천재들의 변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내서 만든 게 엔자임 바이옴, 그 방구쟁이 우리 외삼촌 고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똥을 얼마만큼 모았을 때는 지금 10만 건 모았잖아요. 3만 건 모았을 때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의 변 속에 어떠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특허를 냈어요. HM20701이라고 하는 그 균주를 발견한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을.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10%의 사람들은 욕이 있구나, 욕이 없었던 사람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는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 균주를 넣어줬을 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자 해서 소화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모하고 결합해가지고서 만들어서 넣었더니 임상이 너무 좋게 나오는 거죠. 저는요, 먹었을 때나 안 먹었을 때나 똑같은 거죠. 저는 뭐 저녁에 프라이드 치킨 막 먹고서 자도 잠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절대 못 먹는 사람이 있죠. 그죠? 막 부대껴가지고 소화 안 돼가지고 소화 다 시키고, 마르신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건 약국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개발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요거 이제 엔자임 바이옴 나왔죠. 그리고 6개 우리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나왔죠. 요번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요번에 나오는 게 아마 여성 갱년기 개선 제품 나올 겁니다. S에코.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지금 수출하고 있죠. 네. 이거 베트남하고 홍콩하고 수출되고 있는데 이거 풀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공장이 매출액 어마어마하죠. 이거 나올 겁니다. 이거 이소플라본을 콩 단백질을 S이퀄로 바꾸는 거. 일본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일본에 갱년기를 잘 안 겪고 지나가는 30%의 여성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성분들의 혈액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나와요. 에콜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나온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콩을 분해해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저게 왜 많으면은 갱년기를 안 겪냐면은 에스트로겐하고 에콜하고 분자 구조가 거의 흡사하대요. 그래서 내 몸이 안 늙고 있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저게 많으면은. 그래서 갱년기를 덜 겪거나 안 겪고 지나가는 거예요. 갱년기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 굉장히 많이 이제 막 겪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선풍기를 들고 다녀요. 막 열이 막 별의별 걸 먹어도 안 되고. 근데 갱년기를 안 겪는 사람들의 변 속에서 이 사람네들이 뭐를 왜 안 겪는지에 대한 미생물을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서 결합해가지고서 제품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2년, 3년, 5년 계속해서 10년 동안 한국과 글로벌 아메를 이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속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는 체질상 태양인이기 때문에 도라지나 인삼 절대로 먹지 마라. 몸에 기본적으로 열이 많다. 전 속았잖아요. 아니에요. 내 몸속, 내 장 속에 이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이 고분자 물질을 이 컴파운드 K라고 하는 저분자 물질로 바꿔낼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인삼빨이 받냐 안 받냐는 차이가 나오는 거였어요. 내 몸이 태양인이라 태음인이라 소양인이라가 아니라 내가 소양인이라도 진세노사이드를 이거를 12개를 쪼개가지고서 컴파운드 K로 바꿀 수 있는 미생물이 없잖아요. 산삼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분해할 수 있는 저분자로 분해를 돼야지 내 피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막 두유를 마셔요. 그러면 고분자잖아요. 그게 막 피 속에 돕니까? 그럼 큰일 나죠. 실려가죠. 그죠? 이게 쪼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타이네롤 어때요? 타이네롤 딱 먹는 순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이거 뭐냐면 저분자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분자를 피 속에다가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혈관 주사뿐이 없어요. 그래서 혈관 주사 같은 거는 고분자 물질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분자로 쪼갤 수 있는 이 장내 미생물이 네가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다양하게 갖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들 변 속에서 발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비반응자에다가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인삼빨이 받게끔, 갱년기를 안 겪게끔, 머리가 좋아지게끔, 키가 크게끔, 간이 건강해지게끔, 눈이 좋아지게끔, 시력이 다시 회복되게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 안에서의 싸움인 거예요. 빅데이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세선을 그리면 그릴수록 확실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변을 보내가지고 HM파마에서 이 사람이 어디 유산균하고 잘 맞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것이 이 데이터가 미국의 도시노 교수 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점점 건강해지느냐를 이렇게 추세선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지금 2년째 모으고 있거든요. 5년째 모으면은 우리 게놈 프로젝트가 발견이 되듯이 어지간히 모든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4번째, 5번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당신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72%가 높습니다. 이런 게 검사지로 나올 수 있다면, 와, 이건 진짜 안 할 사람 있어요? 이거 완전 진시황이 꿈꾸던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라 정말 각 나라 각국이 전부 다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건기식이잖아요. 치료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신약이 만들어졌을 땐 얘기가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이 HM파마가 원래 신약 회사거든요. 그 신약과 건기식을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기식을 우리가 20년 독점권을 받았거든요. 이 지효섭 대표가 뭘 잘 모를 때, 사업성이 없을 때 사사사사 해가지고 확 받아온 거예요. 벌써 4년 지났어요. 16년 남았어요. 16년 동안은 애터미가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뭐 애터미가 우리도 회원수 많은데 우리 똥도 좀 검사 좀 해주세요. 뭐 비슷한 데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이 피마스 기술을 우리가 20년 독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마스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피마스 기술, 복제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복제장 속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 6개의 복제장을 만들거든요. 이거를 6개의 복제장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딱 3나라예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 벨기에, 한국이거든요. 네덜란드 대학이 가지고 있고요. 벨기에 연구소가 가지고 있고요. 한국만 HM파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전 세계 특허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받아놓은 전 세계 피마스 특허를 HM파마가 한국이 먼저 받았죠. 두 번째 일본 받았어요.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받았어요. 이 외에 10개국에 지금 출원 중에 있어요. 벨기에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특허 보장이 딱 되니까. 그래서 내년 3월에 일본에 오픈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건기식이 우리나라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높거든요.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고 또 발효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인데 이 사람들이 똥을 같이 모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정말 빠르게 모이고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지난주에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넣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이 마이렉을. 미국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 이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 이렇게 모여지면은 1년 동안에 모을 수 있는 이 데이터, 이 무조건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데이터 안에서 어떠한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대사체까지 만들어내는가, 이거 연구하는 게 이게 관건인데 이게 아메이가 완전히 독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오셉이 유럽 가가지고서 발표를 하는데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웃겼냐면은 발표를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제장, 이 피마스 기술을 발표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네가 어떻게 아메이하고 조인됐냐 그게 궁금해 죽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메이만 잡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모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이 문 밖에만 나가면 유산균이요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 아메이하는 사람들은 22만 원을 들여가지고서 내 똥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돈 받고 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내 돈 들여서 보내가지고서 이걸 또 5주 동안 기다렸다가 탁 해가지고 이런 유산균 드세요 나오면 그것도 막 사. 이거를 기다리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메이뿐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떤 조직이 그걸 해내겠냐고요. 한 번만 하면요, 2번, 3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좋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개발자거든요. 그래서 지효섭 대표가 개발자 리더님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리 개발자예요. 저는요 앞으로의 아메이는 100%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효셉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HM 파마 회사에 이거 전부 다 달려 있어요. 변기에 현재 다 나와 있어요 시제품으로. 뭐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느낌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아침마다 변 볼 때마다 이렇게 딱 변을 이제 여기다 이제 묻히겠죠. 그러면은 오늘의 나의 장의 상태가 내 휴대폰으로 따다다다당 뜹니다. HM 파마가 누구를 샀다고요? 권노란 교수의 마이 웰리스랩을 샀죠. 마이 웰리스랩 로그미하고도 연계가 되겠죠. 이 데이터가 연계가 돼가지고 오늘 내가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고 뭘 드셔야 되는지까지 딱 나한테 솔루션을 제시해 주겠죠.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대웅제약이 할 수 있습니까? 종근당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메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을 독점권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저 옛날만 하더라도요 제가 많이 썼던 배달 앱은 요기요예요. 요기 없어졌어요. 지금 다 뭐예요?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치예요. 뭐냐면은 걔네들이 전부 다 데이터를 싹 다 그냥 다 긁어 모아버렸거든요. 데이터 싸움이에요. 선점 싸움이에요. 카카오톡은 우리나라뿐이 안 써요. 네이버에 라인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전 세계로 보면은 카카오가 완전히 독점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락인 시켰다고 하잖아요. 딱 묶어버렸어요. 내 것만 써 카카오페이, 내 것만 써 카카오 게임, 내 것만 써 카카오 택시. 여기 우리가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을 의뢰하는데 우리가 다 묶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조직 아메이, 가장 정확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조직 아메이. 나 내 건강을 당신에게 의뢰합니다. 나 뭐 먹으면 좋습니까? 나 그거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소비자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정말 큰 대기업들은요 100년, 200년 장사해가지고 된 기업보다 20년, 10년 안에 결과를 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카카오톡과 같이, 배달의 민족과 같이. 여러분, 아메이가 큽니까? 화이자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지효셉이. 나 처음에 좀 민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대도 어떻게 화이자하고 되냐? 이건 너무 세다. 전 세계 최대 제약회사. 항생제 처음 만들었고 비아그라 만들고 코로나 백신 만들어가지고 떼돈 번 회사.
그런데 이 질문을 10년 뒤에 하면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10년 안에 완전히 판을 바꾸는 회사들이 지금까지 나왔듯이 앞으로는 이 데이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강자가 아메이가 될 수뿐이 없다. 시간 여행자가 되면은 뭐 하실 겁니까? 그럼 무조건 여러분 이 사진 찍어놔요. 2009년에 비트코인 삽니다. 혹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거 꼭 사세요. 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10년 뒤에 아이고 아메이 그때 나도 그 강의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때 내가 제대로 내가 아메이 이해하고 다시 내가 아메이를 바라보는 각도를 내가 다시 했잖아. 아메이에서 한국에서 잘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키노드 입으신. 네. 인터넷 하면 너무 좋죠. 왜냐면은 전 세계를 좀 다 다녀봐도 차 타고 다니면서 줌 미팅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안 끊겨. 웬만하면 끊기거든요. 어느 나라에 가도. 저는 또 그 옆에 계신 우리 택배 시스템 이거 뭐 땅덩이도 좁은 데다가 그 중에 한 70%는 뭐예요? 다 산이야.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 있어가지고서 오늘 시키면 오늘 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캐나다가 아직까지도 홈샵이 있는 이유가 일주일씩 걸리는 거예요. 로키 산맥 넘고 막 하려면. 그러니까는 각자 집에 잘 나가는 제품들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우리나라 뭐 너무 좋죠.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마인드도 그래요. 혈연,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모가 삼성화재 다닌다 그러면 우리 집 전부 다 자동차 보험은 다 삼성화재 뭐 이거 따고 무지고 할 거 없어요. 우리 이모가 애터미 한다? 그럼 뭐 우리 어머니는 뭐 애터미 제품 쓰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굉장히 관계식을 중시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거 개선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이 법을 저촉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이건 법이고 이게 시행령이거든요. 이 시행령이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30만 원씩 올라가지고 지금 200만 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가격 제한서 35% 보너스 지급률. 한국아메이 전체 매출액의 35%만 보너스로 가져가세요. 1조 매출액이 오르면 3,500억만 가져가세요.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유일해요. 이 법을 저촉받고 있는 나라가. 방판법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법이잖아요. 이거 37%, 38%까지 넘어가면 어때요? 우리의 보너스의 양도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계속 공론화되고 있다면 곧 바뀔 거다라는 거죠. 누가 바꿔도 바꿔요. 제가 그 동영상 확 넣고 싶은데 예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그 이재명 AI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서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네. 조심스럽네 제가 올리기가. 대통령이 돼버리져 가지고. 네. 요번 말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부딪혔을 때 나시는 분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저희 한 분 우리 또 보내드릴게요. 얘기가 이제는 좀 길어졌는데 너무 이제 재미없는 얘기 빨빨 지나가고 제가 근데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버렸어요. 왜냐면 아메이 비전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내 미래에 있는데 앞으로의 아메이 비전은 사실은 건강관리 헬스케어 플랫폼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장악하느냐 가지고 있느냐가 아메이 비전의 핵심이에요. 나의 노하우, 아메이 자산, 내 노하우 이건 누가 못 뺏어가요. 아파트 집값은 등락이 있어도 이거는 큰 등락이 없어요. 아메이 처음에 할 때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예습이 없잖아요. 아메이가 다 복습이니까 맨날 하다 보면 나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자산은 이런 식으로 이런 노하우를 겪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애용자 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스폰서와 홈미팅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내다 보면 부업자와 사업자가 만들어진다. 이 사이클이 몇 바퀴가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플랫폼의 크기가 결정된다. 내 자산의 크기가 결정된다. 아메이 성공은 성실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유능해야 되죠. 유능하지 않는데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메이 유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은 운이거든요. 그죠? 예, 코로나 직전에 막 PC방 차린 저희 파트너들 계시잖아요. 알았냐고, 한 달 뒤에 코로나 터질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자기 중심성이 강하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럼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에이 땡. 근데 좀 덜 성실하고 좀 덜 유능해도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막 긴장만 하면 막 터졌던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아메 잘해요. 아니, 권사님이 하면 권사님한테 써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운이에요. 이게 진짜 이거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5번 눌러야 돼 사실. 아이고. 근데 진짜 아메의 운은 뭐를 운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언제 하느냐가 진짜 운이에요. 옛날 그 시절 사재기 시절에 아메를 했냐 아니면 지금 하느냐. 지금 2025 회계년도 7, 8월 지나서 2026 회계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2026 회계년도는 2028 회계년도를 가기 위한 그냥 전 단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빅보너스, 2차 빅보너스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회의를 하게 되는데 2028년도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이 시절에 내가 어떠한 핀으로 내가 시작할 것인가. 글로벌 아메이 70주년이 돼요. 아메이 70주년이 됐을 때 내가 라스베가스 미국에 같이 갈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한 2년의 여유 시간을 두고서 3년 차부터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기회장을 만들고 있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운이에요. 운. 이 시절에 아메이 해봤던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1세대 아메이, 방문 판매, 똑똑똑 아메이 왔어요. 물건 이구지구 다니면서 누구한테 좀 부담 주면서 막 이렇게 권했던 시절. 2세대 아메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저 처음에 사업을 참여를 하는데 퀵스타 강의 엄청 하시더라고. 전자상거래 쇼핑몰 분양 사업입니다. 제 3세대 미디어 활용. 왜냐면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2010년도에 꽃을 폈거든요. 뭐냐면 카카오톡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업종이 있어요. 뭐냐면은 밑에 서점들. 예전에 서점이 대전에 5군데가 있었어요. 서울은 말도 못하게 있었을 겁니다. 싹 사라졌죠? 지금 구멍가게보다 더 작아졌죠? 왜? 툴들을 안 써. 예전에는요, 저 처음에 딱 서점 들어가잖아요. 벽면 전체가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CD 말고 테이프. 테이프 쫙 있었어요. 그 다음에 테이프가 싹 사라지면서 CD로 싹 바뀌는 거예요. CD가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MP3, 음원. 팔 게 없는 거예요. 팔 게.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엄청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에메랄드 때인데요. 누가 차를 샀어요. 근데 차 바꾸라고. 잘못 샀다고. 왜냐면은 카세트 테이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CD로 바뀌어가지고. 야, 우리는 음원을 들어야 되는데 CD 우리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빨리 바꿔라. 차를 바꿔라. 그래가지고서 그 카세트 테이프가 없어 마이마이 구해가지고 옆에다 싣고 다니고 우리 정말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CD가 나오고 이제 CD도 안 들어가요 이제, 그죠? 예. 미디어 활용이에요. 꽃을 피운 게 어디냐면은 코로나 때 전부 다 줌 미팅, 유튜브 방송. 제가 줌 미팅 하면은 와 진짜 우리 처음에 기억나죠? 예, 위너스 전체 다 모여가지고서 영리더 미팅 하는데 1000명이 한꺼번에 모였어요. 그날 처음. 사람들이 낙서를 그리기를 하는데 멘붕 왔잖아, 그지? 그때 사회 봤잖아. 멘붕 왔어요. 할 줄을 모르는 건데 사람들이 그리지 말라면 더 그려? 막 1000명이 한꺼번에 그리니까 글씨가 안 보여. 우와,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그려주면 이상해. 한 번씩 누가 그려야지. 아우, 뉴페이스 들어왔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미디어 활용 끝이에요? 앞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나 무조건 4세대 아메가 올 텐데 이거는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이 완전하게 자리 잡을 거예요. 아메이는 불황을 먹고 사는 사업이거든요. IMF 때 대박 났죠. 10배가 올랐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대박 났죠. 코로나 때 대박 났어요. 앞으로의 경기 어때요? 안 좋은 거 예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호황은 별로 없어요.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업 뭔가를 해볼 거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할까? 부업으로, 사이드 잡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절에 아메이, 애터미, 허벌라이프, 뉴스킨과 같은 완전 부업 플랜이 뜰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서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는 저런 게 전부 다 기대치가 어마무지막지하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메이의 자산, 왜 연금, 인세, 자산이 되느냐? 이게 탄탄하니까, 저 시스템이 탄탄하니까. 저게 없는 팀들은요, 백날 나 혼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김종수, 홍진희 리더님이 이끌고 있는 우리 위너스 시스템, 이렇게 탄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네? 1번, 2번, 3번, 4번. 4번, 네, 전국구대 투어. 저는 2번. 우리가 가정교육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네. 아메이 돈 안 돼서 떠나는 사람보다는 인간관계가 깨져가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홍진희, 김종수 리더님 이 그늘 아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관계가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화해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잘 배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다이아몬드끼리도 너무 좋죠. 엊그저께 다이아몬드 이제 그 어머님 모친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위너스 다이아몬드 좀 갔다 오셨죠, 다들? 네, 이영수 갔다 오셨죠? 네, 관계식이 좋다. 이 중에서 뭐가 좋아요? 하나만. 저랑 똑같은 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아, 얘기를 해요. 6번 중에서도 저는 이 무한대의 소리. 아, 좋아요. 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금 신고 다 하셨죠? 제 세금 신고 2억 넘게 했거든요. 세금으로만 2억씩 내니까는 도대체 얼마를 버는 겁니까? 정말 많이 벌죠. 정말 많이 벌죠. 처음에 그 중국학원 망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조만금에 오셨는데, 지금은 뭐, 예. 우리 장인 장모님도 대전으로 오셨거든요. 예. 우리 ABC 바로 옆으로. 왜냐면 우리가 제일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우리 그 장모님 좋아하시는 거 음식 다 사가지고서 문에다가 문고리하고 띵동 하면 막 우리 장모님은 머리 눌려가지고서 또 불편하실까봐. 근데 사실은 그 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정말 엄청나요, 사실. 제일 부러운 게 우리 두 딸들. 나 걔네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잘 만났나.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커질 수 있는 이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내가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가 사실은 뭐 잘하고 못하고는 그 개인차가 전부 다 있고 다 저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한다라는 기준 안에 들어가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게 뭐냐? 전 이게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통적인 것은 근데 표현이 안 된다. 좋은 말로 긍정적이에요. 제품을 썼는데 어머, 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성적으로 이건 좋은데 이 성분이 뭐고 저 성분은 뭔데 저거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지, 이런 느낌 있죠. 이게 좀 감성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감동을 잘 받는 사람 있잖아요. 나 이준호 리더 강의 처음 듣는데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내 농담이 아니라 그런 분들 계신가 하면은 좀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데 왜 자꾸 앞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꼬투리 잡기를 좋아하고 좀 잘 따지고 이런 분들, 감동을 좀 덜 받는 분들.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의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더워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암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막 진짜 좋은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막 퍼주기 좋아하고 말씀은 잘 전달을 못해도 막 너무 사람 좋고 뭐 그 언니가 하면은 나도 막 그 언니 따라 가고 싶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조건 꾸준함이죠. 아메이 사업의 핵심은 꾸준함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끓는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절대 우리 팀에 금기어가 있는데 제2의 이준호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기어예요. 금기어. 내가 그런 사람 치고 내가 살아남은 사람 꼴을 못 봤어요. 막 호닥호닥 해가지고서 막 처음에는 막 엄청 달려요. 막 PT까지 막 달려요. 근데 해보니 막 자기 막 풀에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끓는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처럼 그냥 내가 정말 감동 잘 받고 이 감동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메이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 성공의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월 300만 나와도 나는 땡큐 이걸로 끝 이런 사람들 계시거든요. 저같이 몇 억을 안 벌어도 그럼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은 저는 딱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어놓고 한번 보죠. 이것도 다 지나갈게요. 맨날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이 아메이가 망설여지는 이유. 좋아. 근데 왜 나는 좀 이렇게 팡 이렇게 못 들어올까? 사업 초창 처음 하시는 분들 말씀이에요. 여기 뭐가 좀 걸려요? 네? 네? 뭐가 걸려요?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장수정 리더님 팀은 여기가 이렇게 나이가 좀 많아서 이렇게 이제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연세들이 좀 있다. 근데 아메이가 너무 재밌는 게 광주에 유자격 80대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80세 이상인데 다이아몬드 유자격이야. 대박이죠. 네. 1억 5천씩 버시는 거예요. 80세 이상인데 꿈이죠. 근데 그 팀이 제일 젊어. 아니 나이가 많은데 왜 젊어? 네. 연세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제 또래인 거예요. 근데 제 또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또래 자녀들이 전부 다 2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3대째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20대 애들 친구의 지인애부터 해가지고 그 팀이 엄청 젊은 거예요. 막 바이크 타고. 아메이는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뭔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주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주변이 안 돼가지고 편안하게 모이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기도만 할 줄 알지 말주변이 없어. 근데 말주변이 없는 내 집사님, 친한 집사님의 아들은 변호사급이야 이게. 근데 그 사람이 비전을 봐버린 거야. 나는 차가 없어 원래 운전 면허증도 없어. 근데 내 아는 옆집에 그 친구는 새내기는 운전을 너무 잘해. 차도 있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차도 있네. 이게 그러니까는 모든 걸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아메이는 자꾸 내 기준으로 보니까는 내가 어디다 갖다 팔어. 누구를 끌어들여. 여러분 제 뒤에요 4만 명이 넘게 있어요. 4만 명. 6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6명의 지인의 해가지고 막 파주부터 거제도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그 땅까지 하면 다 4만 명. 4만 명 중에서 제 사업 설명을 들어본 사람은 2,000명도 안 될 거예요. 21년 통틀어 이렇게 같이 들어본 사람들은 3만 8천 명 얼굴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월 매출액이 30억, 40억씩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3만 원어치도 못 팔아요. 저는 지금 한 달에. 근데 어떻게 30억 원어치를 팔아요? 이게 그 사람의 넘어가면 이게 전부 다 핑계예요. 제일 큰 걸림돌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자신이 없어요. 근데 자신이 있으면 너무 큰 문제가 돼요. 제2의 이준호가 되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야 제발 천천히 좀 막 이등병이 막 내무반 들어가자마자 나는 장군이 될 겁니다. 뭐 이러면 됩니까? 이등병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그 안에서 좀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없어야지 겸손하게 배우잖아요. 이게 초반에 잘 달렸던 사람들은 뒤가 어려워. 뒤가 수익 구조 이거 이제 못하게 됐네요. 근데 사실 뒤에 막
여행부터 해가지고 막 이만큼이 있는데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 근데 사실은 좀 이러고 싶었어요. 좀 이렇게 좀 아메이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은 시기에 아메이를 지금 하고 있다. 또 우리가 가는 이 앞으로의 이 3년, 내년, 내후년 해가지고 2028년도까지 가는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비트코인 사는 그때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잘 좀 새기고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되셨나요? 네, 정말 오늘 멋지게 저희한테 기회를 선물해 주신 우리 이진호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리더님들 네, 여기 강서는요 오전 다다음 주에 오전에 있고요. 다음 주는 수요일날 저녁에 있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